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57회고요 7월 22일 기아전 직관 리뷰로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2대5로 아쉬운 패배라고 하기엔 좀 민망합니다. 안 아쉽게 졌어요. 사실 원사이드하게 졌다는 느낌이 더 강해서 그냥 무난하게 졌는데, 사실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 알고 계셨듯이 사실은 이 기아하고 4게임 차로 시작한 시리즈를 사실은 스윕을 해야지 우리가 5등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첫 경기를 져버리면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 다 이겨도 3경기 차란 말이죠. 사실 후반기에 3경기를 극복하는 게 대단히 어려울 뿐더러 사실 우리 팀이 토요일에 다 이기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직에서 지금 기아전 7연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지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5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저는 봐요. 네,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다. 뭐 내일도 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요. 오늘 짐으로써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참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를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사실 또 심판 볼 판정이 좀 또 색연차는 구석이 있으면서 좀 그런 구석도 있었는데, 뭐 어찌 됐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일단 그 패배의 그 지점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저는 9회 초 장면을 보고 싶은데, 이제 2대4 상황에서 사실은 기아가 계속 도망을 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회에 넉점을 내고 도망을 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점 따라가는 홈런도 나왔고, 사실은 9회 말에도 물론 정혜영 선수가 어려운 선수지만 그래도 2점은 나가고 홈런이면 동점이고, 흐름상 충분히 좀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순서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뭐 5, 6, 7번 타순이었으니까 사실 또 고승민 선수가 9번 타순에 대타로 들어가서 좋은 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승민 선수 앞에 좀 갖다 놓으면 좀 기대를 저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회 초에 1사 2루 상황에서 이제 김도영 선수한테 5점째 도망가는 3루간 적시타를 맞으면서, 사실 이거 맞는 거 보고 저는 게임은 이미 끝났다고 100% 확신을 했습니다. 예, 도저히 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석점차가 됐고, 오늘 제가 제목을 동리야 1루 가야겠다고 적어 놓은 게, 사실은 그 이 9회 초 도망 한 점 더 주는 상황에서 이 모습인데, 사실은 이게 한동희 선수가 잡아줘야 되는 타구라고 좀 보거든요. 3루수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고, 지금 보면은 많이 안 멀거든요. 이쪽에 한동희 선수가 서 있었는데 1, 2, 3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이 정도는 잡아줘야. 타구가 빠른 것도 아니었거든요. 타구가 바운드가 되면서 빠르게 간 타구가 아니었는데, 이런 타구를 못 잡아주면서 사실은 오늘 경기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희 선수가 계속해서 3루에 보는 것을 3루수 한동일이 지지하는 쪽이었거든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이 한동희 선수를 1루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제가 처음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런 타구 정도도 못 잡을 정도는 사실 수비 범위가 이렇게 안 좁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이제 자이언츠 TV에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한동희 선수가 몸이 더 커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살이 찐 건지 아니면은 그냥 체격이 뭐 커진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덩치가 더 커진 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점점 커지고 사실상 3루수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정도로 체구가 커졌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 수비 이런 것도 못 잡아주면 사실 3루수로 하기엔 굉장히 일단 어려움이 큰 게 첫 번째. 네, 그거를 제가 처음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범위 문제가 좁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느낀 적이 없었는데, 송구 문제는 뭐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좌우가 이렇게 좁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정훈 선수의 좀 부진 때문에, 사실 3루수 한동희, 그 다음에 1루수 정훈 체제일 때는 사실은 그 두 선수의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한동희 선수가 3루에 있는 게 맞는데, 정훈 선수가 올 시즌에 굉장히 타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OPS가 0.601에 불과하고 WRC 플러스가 74.3에 불과합니다. 네, 이게 어떤 뭐 일시적인 부진이면은 참 좋겠는데, 사실 FA 올해 첫 해기도 하고, 근데 이미 188타석 정도로 소화를 했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직 그 눈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타율이 2할 3분 3리인데 출루율이 3할 2푼 4리이기 때문에 이 성구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타격이 아직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사실 뭐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정훈 선수가 계속해서 이 헤매고 2020년, 2021년 같은 이 WICA 플러스 120 정도의 타격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정훈 선수가 1루에서 수비로 벌어다 주는 것보다 타겟에서 까먹는 게 더 많은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 1루로 한동희 선수가 가고 지명 타자 자리로 이제 전준우 선수가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정훈 선수는 이제 유틸리티 요원으로 다시 빠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오늘 경기를 보면 좀 들었어요. 물론 정훈 선수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지 못한다면 한동희 선수가 3루로 가는 게 우리 팀 구성상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지금까지 왜 제가 한동희 선수가 3루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1루수 정훈 선수가 공수에서 건재한 상황인데 3루수로서 들어가는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한동희 선수보다 나은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1루수인 정훈 선수가 공격력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부진하다면은 한동희 선수가 1루로 가고, 그리고 3루에 이제 뭐 김민수 선수라든가 다른 선수가 들어가는 편이 이제 팀 전체적인 스쿼드 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직관하면서 느낀 건, 이거 특히 직관에서 제가 3루 내야 쪽에서 보고 있었는데 당연히 잡는 줄 알았거든요. 타구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3루 안에 빠지게 된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회 초 상황인데, 사실 그 2-4, 1-2루에서 나성범 선수한테 던진 공이 물론 이제 들어간 스트라이크가 맞습니다. 어떻게 봐도.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간 것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안 잡아주고 볼넷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아쉬운 볼 판정이고 잘못된 볼 판정이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사실 볼 판정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고 시즌 중에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비일비재한 일이고 사실 볼 판정 때문에 우리 팀이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쉽죠. 물론 아쉽지만 이것이 무슨 이영재 주심이 4타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전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결국은 투수가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인데, 이 상황 뒤에 이제 반지 선수가 급격히 평정심을 잃으면서 밀어내기 주고 이제 적시타 2타점 주고, 이게 sak점까지는 저는 주는 점수라고 봤어요. 물론 반지 선수가 급격하게 그렇게 평정심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 좀 많이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석점 주고 나서 넉점째 주는 점수가 저는 세기점이었다고 보거든요. 경기 초반 상황에서. 그러니까 2사 만루에서 김선빈 선수한테 맞는 것까지는 저는 주는 점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사 1, 2루 상황에서 이우성 선수는 잡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일단은 주 점수를 다 줬다고 느꼈고 이쯤에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쯤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우성 선수한테 또 맞게 되면서 또 초구에 이렇게 복판 높은 공이죠. 이 맞게 되면서 사실 넉점째를 줬고 이 점수를 결국 그 극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3대 0이었으면 홈런 치고 2대 3이잖아요. 바로. 네, 2대 3이니까 한 점은 사실 언제든지 이제 홈런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점수인데 그 부분이 안 되면서, 그리고 또 한 점 차면은 우리 팀의 타격이나 그런 공격 양식도 달라졌을 거고 기아 쪽의 수비다 그런 것도 많이 달라졌을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안 줘야 되는 점수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경기는 그렇게 느꼈고,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스코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5회까지 그 상대 선발인 그 파노니 선수한테 철저하게 막혔습니다. 참 처음 본 선수한테 약한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사실 이대호 선수 2점 홈런을 쳤습니다만은 그 뒤에 사실 기아의 필승조인 장현식, 전상현, 정혜영, 김재열 선수까지 뭐 철저하게 당하면서 뭐 전혀 뭐 대처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전혀 뭐 대처가 안 됐고, 우리 팀도 물론 불펜에서 진승현, 김두구 이제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늘 뭐 진승현 선수가 굉장히 인상 깊은 투구를 해서 뭐 그게 오늘 경기에 조금 그래도 좀 재미있었던 점인 것 같고, 그리고 김도규 선수가 전반기에 좀 막판에 실종이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역시 좋았고,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왜 안 쓰고 있었는지도 참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타선에서는 황성민 선수가 2안타, 이대호 선수가 홈런 2점 홈런 때렸고 한동희 선수가 3안타 경기를 하면서 타율을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세진 선수가 오늘 공수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어요. 일단 1안타 1본넷으로
두 번의 출루를 해내고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인상 깊은 활약을 했고, 고승민 선수가 대타로 나와가지고 우측 펜스에 바로 꽂히는 2루타를 때려내면서 좋은 타격 보여줬는데, 제가 고승민 선수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 타격적으로는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치는 거를 보면은 물론 이제 기복이 좀 심하긴 한데 자기 스윙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당토 없는 스윙이 없고 자기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조금 이제 계속 좀 안정적인 기회를 가진다면은 저는 분명히 이 터질 거라고 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를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 선수는 무조건 터진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처럼, 고승민 선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타격적으로는 분명히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타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선수한테 좀 꾸준한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시즌 끝나고 지명타자 자리가 비다 보니까, 그러면 전준우 선수가 결국 지명타자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 가장 높은 가능성이. 그러면 외야가 결국은 한 자리가 비게 되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이제 고승민 선수가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승민 선수의 올 시즌 남은 모습도 계속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오늘 경기는 정훈 선수가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찬스가 3번이 걸렸거든요, 정훈 선수가. 근데 다 유땅, 우비, 투병, 투신, 병사이타, 중견수 등공 이렇게 다 물러나면서 전혀 역할을 못 해줬어요. 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 찬스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6회 상황에 아마 홈런을 때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2점 홈런을 치고 한동희 선수가 이제 안타 때려 나가고 이게 1사 1루 찬스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또 그 정훈 선수가 병살이 치면서 이 흐름을 완전히 또 끊어버리는 그런 타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4회에도 똑같아요. 4회에도 물론 4회가 굉장히 아쉬운 게 선두 황성민 안타 나가고 이대호 선수 병살, 그리고 전준우 보이넷 한동희 안타. 그러니까 3명이 나갔는데 결국 정훈 선수가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또 찬스를 못 살렸죠. 예. 그래서 참 이대호 선수가 오늘 홈런을 쳤습니다만 사실 이 타석에서 병사태로 물러난 것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사실 안타는 8개나 똑같이 때렸는데 출루는 거의 똑같이 했잖아요. 10번, 11번 이렇게 했는데 점수 차이가 저렇게 나오는 건 결국은 이제 집중력의 차이였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마지막 9회 말에도 한동희 선수가 선두타자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1회 때 정훈 선수가 중견수 등공으로 물러나고, 사실 뒤에 안중현 선수 병살타는 정훈 선수가 범타로 물러나면서 안중현 선수가 안타를 때렸어도 결과는 크게 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경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훈 선수가 3번 중에 한 번만 해줬으면 오늘 경기가 훨씬 재밌게 흘러갔을 텐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회 말에 한동희 선수가 나갔는데 그 벤치에 그 장두성, 이학주, 정복은 선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왜 장두성 선수를 안 썼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물론 석점 차니까 여기서 동점이 되고 역전까지는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긴 한데, 사실 D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주자를 넣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D가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석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석점이 날라면 한동희 선수 다음 타석에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욕심인 게 동점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연장을 바라보고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용병수를 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두성 선수가 들어갔으면 물론 이제 그 안중현 선수의 타구가 빨랐기 때문에 병살이 됐겠지만 나가가지고 좀 타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한동희 안중현 선수나 정훈 선수가 이제 히트앤런이 나왔을 수도 있고, 좀 더 다양한 옵션이 가능한데 1루에 느린 한동희 선수가 있으니까 사실 좀 다양한 선택지가 없어진 거죠. 그냥 잘 치는 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장두성 선수가 1루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땅볼을 굴리면 1루에선 사이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용병술이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오늘 경기를 이렇게 지면서 참 솔직히 좀 많이 내려놓게 되네요. 네, 많이 어려워졌는데 사실 다음 주 화요일쯤 렉스 선수가 이제 출장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렉스 선수가 뛸 때 되면 이미 저희는 끝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네, 그러니까 이 신학 같은 그 희망을 이어가려면은 어짜든든 토요일에 다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 없고 무조건 토요일 다 이겨야지 뭐 시즌이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정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내일 양윤종 박세용 선수가 맞대결을 하는데 참 또 쉽지 않은 매치업입니다만은 뭐 필승의 의지로 반드시 해야 될 거고, 다만 이제 양윤종 선수가 상대 전적이 네 4.12로 안 좋고 우리 팀한테 황성민 아니 박세용 선수가 또 기아 상대를 2.45로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조금 힘을 내보자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토요일 경기를 다 잡아야 된다. 정말 지면은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극비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윈도모먼트 롯데 자이언츠.